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체납자들과 맞서 끝까지 세금을 받아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체납 징수팀인데요. 집안 구석구석에서 찾아낸 물건들. 현금부터 고가의 귀금속까지 다양한 금품이 쏟아집니다.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겠다던 체납자들. 금품을 숨겨놓는 방법도 가지각색인데요. 장롱 속에 숨겨놓은 현금 다발과 비닐에 싸놓은 외화더미. 이 정도면 없어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내기 싫어 안 내는 거 아닌가요? 지난 2021년 체납세액은 약 5조 3,600억,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으로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5천 명에 달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납세 의무 실행을 위해 이른 새벽 시청으로 모였다는 사람들. 저희 체납기동팀은 고액 체납자들 관리하는 전담팀이거든요. 지방세 보통 500만 원 이상 체납자들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팀이 지금 이제 오늘 가택 수색을 하려고 저희 팀은 오늘 일찍 출근했습니다. 고액 체납자 중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출근 시간 전 체납자를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움직인답니다. 이혼 배우자의 실주소지인데요. 이쪽에 체납자가 거주한 것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오게 됐고요. 체납금은 한 1억여 원 정도 됩니다, 지금. 1억 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을 찾은 징수팀. 경기도 과역시청 징수과에서 나왔는데요. 저희 그 지방세 관련해서 찾아뵀어요. 안녕하세요. 체납자의 집 문이 열리고 지방시청 세무공무원 실제 거주지가 여기로 좀 확인돼서 찾아뵙고요. 잠깐 들어가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체납자. 우선 가족과 대화부터 시도해 보는데요. 그럼 매월 지원을 받으시는 건 맞으신 거죠? 저요? 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준다면서 이번에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 나한테 뭘 지원해주겠어요. 물건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여기 거주하는 거 확인을 했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체납자와는 이혼 후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대답. 집안 곳곳을 살피며 체납자의 거주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법인카드. 고액 체납자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상 이혼을 해놓고 실제로는 이렇게 거주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부동산이나 이런 건 이미 다 처분을 한 상태고 서류상 이혼인데 실질적으로 같이 살기 때문에 또 명의를 빌려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는 법인 거 선생님 관여 안 하신다면서요? 저는 관여를 안 해요. 근데 법인 통장하고 법인 도장하고 청구자 이 가방 안에 있는데요? 제 통장 한번 뒤져봐요. 저한테 돈 갖다 준 게 있나.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그 가택을 수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과 카드가 집안에서 발견되면서 체납자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 상황. 체납액 대신 압류할 물건을 찾기 위한 수색에 들어가는데요. 고가의 귀금속과 해외 명품 가방은 압류 대상. 그때 본인이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저기 숨어 있다가 나오셨어요. 네. 헐. 네. 함께 살지 않는다던 체납자가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체납자가 숨어있던 세탁실을 수색하는 징수과 직원들. 세탁기 속은 물론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져보는데요. 본인 서류를 그냥 여기다. 서류도요? 여기다가 본인 서류, 병원 진료 내역서 이런 거하고 차키하고 다 여기다 숨겨놨나요? 쓰레기통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아니면은 베란다 쪽에 항아리라든지 이렇게 많이
뭐 구석구석에 많이 잘 숨겨놓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다 찾아내서 샅샅이 뒤져야 되는 상황이고 의외로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 별의별 방법을 동원한다는데요. 자동차 트렁크에 비밀 금고를 만들어 현금과 골드바를 숨기기도 하고 베란다 구석에서 찾아낸 항아리에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 따발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를 쓰는 거죠. 세탁시에서 찾아낸 열쇠로 체납자의 자동차를 찾아 나선 징수팀. 차를 찾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 있어요? 체납자가 평소 타고 다녔던 자동차, 고가의 외제차입니다. 차 수색에 들어가는데요. 트렁크 안 캠핑 장비가 가득합니다. 잘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드네요. 잘 나오면 좀 나은데. 한편 집안에서는 체납자와의 상담이 한창입니다. 세금 납부를 위한 회유가 이어지는데요. 계약전 얼마짜리예요? 이게 2억 7천. 2억 7천? 선생님은 지금 당장 어떻게 기다리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거거든요. 세금 납부 의지가 없다는 말에 집안에서 찾아낸 물품들을 압류합니다.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 압류가 가능한데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납전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거나 뭐 고의적으로 납부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끝까지 징수하는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 부패청에서 왔거든요. 이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수색하지 말고 집어넣으라고요.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집어넣으시라고. 내가 이걸 가지고 물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수색 집행하겠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시행하지 않고도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체납자들. 현행법상 소멸시효 중단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고액의 체납자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저기 누구 있어요? 저기 있죠? 심지어 방 안에 숨어 모습을 감추기에 급급한 체납자도 있는데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야만 소멸시효 중지가 되기 때문에 체납징수팀은 집안 곳곳에서 압류품들을 찾아냅니다. 돈이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쏟아져 나오는 현금과 귀금속들. 체납된 금액 내의 물품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압류된 후 세금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압류품은 공매 대상이 되는데요. 공매가 되기 전 꼭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에서 이제 경기도청 31개 시군에서 이제 지방세 체납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압류한 거를 저희 쪽 감정원에 이제 물건을 갖고 와 주시면은 제가 이제 감정을 통해서 이제 정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정품 진가품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정품 같은 경우는 공매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뿐 아니라 귀금속류도 감정 후 공매가 되는데요. 고가의 물건 중에서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건 이제 거의 새 제품 한 1억 정도 되고요. 구입 가격이 1억에 달한다는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들까지 모두 공매 대상입니다. 최근 늘고 있다는 또 다른 압류품. 예. 체납자의 집에서 압류해온 고미술품입니다.
이 역시 감정 의뢰 후 공매가 된답니다. 만들어진 시기, 작품의 특징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제 고려시대 말 조선시대 초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600년 정도. 네, 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말 요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분청자기 이르다 넘어올 때 그 무렵에 만든 게 돼서 약간 그림이 분청자기 그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압류품 공매는 체납자 외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감정 평가를 마치고 저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합동 전자 공매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매된 후에 그 공매된 금액을 체납 금액에 충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고액 체납자의 집을 찾은 고양 특례시 체납 징수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봐도 반응이 없는데요. 배우자가 한번 저희 사무실에 내청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갔는데 그 이후에 뭐 체납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시거든요. 연락도 안 오시고. 체납자에게 연락을 해보는 징수팀. 강제 병문하고 안에 있는 뭐 유체 동상이라든지. 네네. 선생님 일정이 맞춰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쪽이 동의를 하지 않는 모양인데요. 안에 뭐 사람이 있는데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강제 집행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그 체납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을 하려는 상황.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체납자의 집을 직접 열어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2건이 총 1억 1,600. 610원. 갖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자녀가 있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은 모양이네요. 집이 상당히 크네요. 한 50평 가까이. 1억 원 이상 체납한 상황. 본격적인 가택 수색이 시작됩니다. 우선 체납자가 거주하는 집이라는 것부터 확인해 들어가는데요. 체납자가 여기 안 사신다고 하셨는데 영수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불과 며칠 전에 이용한 흔적이 있는 진료비 영수증. 체납자가 거주했음을 확인한 후 압류 대상품 찾기에 나서는데요. 방은 물론 부엌과 다용도실까지 귀중품을 숨길 만한 공간을 수색합니다. 구석구석 저희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귀금속이라든지 현금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깊숙한 곳, 뭐 장롱 속이라든지 세탁기 속 이런 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가택 수색 중 체납자의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저희는 아드님한테 세금을 납부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애들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당사자한테 물어보시면 저 차대로 그냥 가시라고요. 빨리 하시고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도 질문 검사권이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를 찾아서 얘기를 하시고 저는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저기 압류품을 가져가는 대신 소멸시효 중지를 위한 압류 스티커를 부착하며 가택 수색을 마무리합니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예.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거는 좀 없어서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있으면서도 못 내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도 뻔뻔하게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들. 이런 이들을 끝까지 쫓아 세금을 받아내는 체납 징수팀인데요.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수색을 집행하겠습니다. 저희 강제 수색 집행하러 온 거예요. 들어오지 마시라고.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당신이 거주하는 거 확인했고요.
경찰관 입회 수색 집행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 계시는 게 지금 눈으로 집안에 금품을 감춰두고도 세금 납부만은 못하겠다는 체납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이들을 끝까지 쫓아 세금을 징수하거나 자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숨기려는 체납자와 찾아내려는 징수팀의 눈치 싸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은 최근 3년 평균 4.9%. 강제 징수를 회피하려 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까지 불사하는 체납자들.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발로 뛰며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계속되는 세금 납부 통지에도 모르쇠로 일관해온 또 다른 체납자의 집. 납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택 수색에 나선 건데요. 지방세 징수법 제33조 및 35조에 의거 가택 수색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며 수색 시 증인으로 참여하시게 되며 수색 시 관계인 이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가택 수색을 고지하는 사이 울리는 전화벨. 용의청 직원도 그렇습니다. 예, 용의청 기동팀 오명민 조사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15일 날 선생님이 내겠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인하고 다음 달까지 납부하겠다는 체납자의 전화. 그동안 납부 통지에도 반응이 없던 체납자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일부라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 예, 주무관님. 저기 그 법인팀 가택 수색이 시작되고서야 납부를 하네요. 그렇게 이제 도망 다니는 거죠. 납부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헌법에 나와 있는 납세 의무를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체납자의 압류 대상이 집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 새벽 길을 나서는 경기도청 직원들. 체납자 차를 그 운행하는 점유자가 지금 쉽게 일명 얘기하면 대포차라고 그러죠. 대포차 지금 현재 있는 데로 지금 이동합니다.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한 자동차는 압류가 쉽지 않은 대상인데요. 긴장됩니다. 조마조마하고 차를 확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체납자의 차량을 찾아 도착한 곳, 충남 서산입니다. 있다. 불러요. 경인차 불러요. 경기도 수원에서 충남 서산까지 이동한 대포 차량. 먼저 차량 확인부터 합니다. 이 차 어떻게 된 거예요? 차 서울서 돈 때문에 가져왔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 내시잖아, 세금을.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 운행정지 명령 그것까지 내려줬던 차예요. 떼드는데 이게. 세금 체납 후 운행이 정지됐던 자동차가 경기도에서 충청남도까지 이동해 달리고 있었던 건데요. 대포차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던 점유주에게는 어떤 권한도 없습니다. 19년도에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서울에서 뭐 6천만 원 받을 돈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차를 받았다라고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본인도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 그러니까 대포차 업체한테 그 돈을 산 거죠. 차를. 취득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 거죠. 사지도 타지도 말아야 하는 대포차. 체납 차량을 찾아 압류에 성공하니 먼 길을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그 물건이 소유자 이전을 할 경우에 변동될 경우에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유자도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공매를 해야 그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견인해서 공매로 진행을 해야죠. 압류된 차는 차량 보관소로 이동 후 공매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뒤를 이어 체납률이 높은 세금이 있는데요. 골목길을 서행하며 뭔가를 찾는 용인시청 직원들. 그때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잠깐만요. 하나 발견됐습니다. 체납 차량 발견 후 이동을 하는데요. 번호판을 찍어 등록을 하면 체납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3건 이상이어서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합니다. 맨 처음에는 가산세가 3% 붙고 그 이후에는 중간산세라고 0.75%씩 최대 60개월 동안 그렇게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는데요. 체납 차량을 찾기 위해 걸으며 수색을 합니다. 차량으로 다니면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좀 있으니까 일일이 차량별로 다 번호를 조회해서 영치 차량을 찾고 있습니다. 골목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 발견. 그 자동차 체납이 90만 1,740원. 얼마요? 90만 1,740원. 경기도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100억 원. 등록 번호판이 없이 차량 운행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체납 금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4대 의무를 지는데 그중에서 헌법 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납세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주택가, 고액 체납자의 가족이 사는 곳인데요. 아유, 안녕하세요. 의왕시에서 나왔어요.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유, 식사를 하셨어요? 예, 먹습니다. 우리 집을 누가 얻어줘서 나왔어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징수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도리일 수 있고요. 저희 그중에 체납 업무 하는 사람들의 그 업무라고 생각합니다.